저는 평생을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했지만 저의 진짜 직업은 인생 설계자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인생은 오차 없는 설계도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벽에 걸린 이 빛바랜 스케줄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자 가장 큰 후회입니다. 퇴직 후 아이가 번듯한 대기업 부장이 되고 결혼까지 완벽하게 끝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순간 아이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은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 완벽한 결과물이었음을. 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우수한 학군, 예체능 학원, 유학 코스, 심지어 배우자의 조건까지. 모든 것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였고 그 결과가 아이를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로 이끌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부모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죠. 어느 날 저에게 아빠, 나 미술할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림은 취미다. 너의 청사진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날 아이는 붓을 내려놓고 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성공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아이는 제 계획대로 명문대에 진학했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에 와서도 아들은 저와 10분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깊이가 없었죠. 그저 네 아니면 아니오 뿐.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물었습니다. 힘든 일은 없니? 만족하니? 아들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 속에서 늘 공허함을 읽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감정을 숨기는 법만 배운 듯했죠. 은퇴 후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오랜만에 같이 낚시나 갈까?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에게서 아들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의 시간은 계획표에 없던 불필요한 일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랬죠. 아빠와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을 때 아들은 제 책상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을 볼 시간이 없다며 그 그림을 구겨서 서류 더미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빠는 내 그림이 싫은가 봐요. 아빠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 계획이 틀렸을 리 없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제 인생의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랬죠. 아빠와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을 때 아들은 제 책상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을 볼 시간이 없다며 그 그림을 구겨서 서류 더미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 방벽에 걸린 그 완벽한 계획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아닌 제 평생의 집착을 찢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취미를 가졌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한 겁니다. 효율성 밖의 행위. 그냥 하늘이 예뻐서 꽃이 좋아서 찍는 사진. 그 사진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 멋지네요 라는 진심 어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학년 때 좋아했던 그 그림 다시 그려보는 건 어떻겠니? 돈이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렴.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압력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새로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첫 개인전, 작은 화실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구겨버렸던 그 그림처럼 밝고 자유로운 색채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림을 위해 제일 좋은 액자를 사주었습니다. 그 액자는 제가 40년 동안 설계해온 완벽한 청사진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대화야말로 저희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저는 이제 설계자가 아닌 진짜 아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때로는 찢겨지고 지워지고 다시 덧칠해야 하는 아름다운 스케치입니다. 67세의 저는 이제야 빈 공간의 여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웁니다. 제 남은 삶은 오직 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은 뭘 했니? 재미있었니? 비효율적이고 계획표에는 없던 대화?